미대 입시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술학원은 소수 지도 방식으로 반 배정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오오바 선생님 반에 계속 남게 된 학생들은 야토라, 쿠아나, 하시다, 그리고 새로운 등장인물 3화에서 야토라가 본 미소녀, 단발머리, 그리고 빡빡이까지, 이렇게 해서 오프닝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전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대응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해 말 그대로 다양한 과제를 내주는데, 첫 번째 과제를 받자마자 야토라는 지금 큰일이 났음을 직감해버립니다. 과제 내용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그리시오. 지금까지는 항상 어떤 모티프가 제시되고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리는 게 과제였는데, 이제는 그런 모티프가 제공되지 않고 자기가 처음부터 생각해내야 하는 거죠. 야토라는 한 번도 모티프 없이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히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1화에서도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한 요소, 하나의 추상미술 작품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는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납득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야토라는 우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봅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모리 선배의 그림을 보지 않았더라면 미술을 시작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학교 미술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미술부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류지가 먼저 그림을 그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날 미술부 일을 거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역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테고, 친구들도 그날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 주었기에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이 미술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술부 친구들도 하시다나 오오바 선생님, 쿠아나, 요타스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야토라는 자신의 소중한 것이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중심 모티프를 인연으로 정하고, 그럼 이제 그 인연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인연이란 즉 이어짐이라면 그건 실의 이미지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서 그리는 거구나. 이렇게 쉬운 내용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는 설명 자체도 쉽지만, 무엇보다도 야토라에게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까지의 스토리에서 빌드업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연의 모티프를 떠올리고 그걸 실로 연결짓는 야토라의 발상을 우리는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공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응력이 아쉽다는 게 선생님의 평가인데, 이 와중에 그림의 교차 구도나 혼자 빨간색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이 그림은 야토라가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열심히 그렸다는 걸 보여줘서 뭔가 웃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선생님은 좋은 그림은 작자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장면도 그렇고 지금 이 장면에서 더 구체화된 것이 야토라가 문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게 보이죠. 대응력이라는 새로운 벽에 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야토라의 심리를 담아낸 구도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야토라에게 있어 인연은 정말로 실의 이미지인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야토라였지만, 정말 그런지 계속해서 묻자 대답에 확신이 없어지죠. 나의 소중한 것이 인연이라고 정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인연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인연은 보통 실의 이미지니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질 새도 없이 새 과제가 닥쳐옵니다. 제목을 정하고 그리시오. 여기서부터 야토라는 갇혀있는 듯한 구도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응력이라는 과제에 야토라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죠. 그래도 인연 때처럼 발상 자체는 괜찮게 떠올리는 야토라였지만, 항상 그걸 어떻게 표현해낼지가 발목을 잡는데, 그런 야토라의 상황을 이 대사가 정말 멋지게 잘 담아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정말 멋있지만 붓질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내가 내 그림을 망쳐놓는다.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야토라의 안타까운 상황을 잘 담아낸 대사인데, 대사와 함께 이 장면의 구도도 보시면, 구상 단계에서 머릿속의 이미지는 정말 멋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표정이 멀쩡합니다. 하지만 실제 붓질 단계로 넘어가자 화면이 기울어져 있고 프레임 속에 야토라가 갇혀 있고, 표정이 스스로도 이건 아닌데 싶은 표정이고, 완성한 뒤 일어나는 장면 역시 기울어진 화면, 그리고 그림의 내용도 심각합니다. 창밖에서는 빛이 들어오지만 그림 속 남자는 그늘 속에 웅크리고 있고, 빛 속에 있는 꽃은 잎이 다 뜯어져 나갔죠. 아까 연상하는 장면에서 꽃은 나 자신이라는 메모가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저 꽃이 야토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더 슬픕니다. 머릿속에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야토라,
하지만 그걸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영영 망쳐버린 채 그늘 속에 웅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야토라. 이 와중 유카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미술실에 들어가려던 야토라를 그대로 치고서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이렇게 작품은 야토라가 하나하나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에 고뇌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와중에도 유카 또한 잊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토라는 마침 어제 모리 선배가 왔다 갔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는데 모리의 F100호짜리 커다란 천사 그림이 자신이 미술을 시작한 계기가 되어주었다는 야토라의 말에 미술 선생님은 야토라도 F100호 작품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의 정체를 깰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언해줍니다. 하지만 F15 캔버스에 자신의 이미지를 채워 넣는 것도 버거웠던 야토라는 지금은 과제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안을 거절하는데 이 장면도 야토라를 프레임 속에 가둬서 갇힌 듯한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원에서는 최종 콩쿠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오랜만에 실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그리는 모티프가 있는 과제를 받았는데도 야토라는 좀처럼 그림의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또한 이런 갇혀있는 구도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쯤에서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야토라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게 아니라 평가가 좋을 만한 혹은 무난하고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계를 주인공으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시계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은지 그 이유가 없죠. 그냥 그게 구도상 괜찮아 보이니까. 처음에 그린 시부야 풍경 때처럼 이걸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 점점 더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입시용 그림처럼 되어 가는데 그걸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해도 스스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붓이 무겁게 느껴지고 팔이 안 움직이는 등 몸이 이런 그림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상태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이렇게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토라는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새로운 자극을 주기로 합니다. 이 큰 캔버스에 뭘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야토라에게 선생님은 우선 실패라는 개념을 내려놔 보자고 조언해줍니다. 처음 그린 그 파란 풍경처럼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그려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과 완성한 그림이 야토라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서 선생님이 또 눈 뜨셨죠? 중요한 대사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이 그림도 시부야 그림처럼 그냥 해보는 거고 누가 평가하는 작품도 아닌 만큼 이번에야말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은 야토라는 그때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던 인연 작품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정말로 자신은 인연을 실의 이미지로 생각했는지 자신에게 있어 인연의 정확한 개념은 뭔지 그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는데요. 한편 야토라가 자신에게 인연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동안 류지는 왜 그동안 미술학원을 빠졌는지 부모님에게 추궁당하고 있었습니다. 3화에서 류지의 내적인 문제가 나왔고 4화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더니 결국 이번에 한바탕 일이 터지고 말았죠. 류지 아버지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류지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할머니가 류지를 유카라고 부르면서 좀 이해해주는 것 같지만 할머니를 제외하면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들지 짐작하는 것도 어렵겠죠. 하지만 그래도 야토라는 류지를 있는 그대로 봐줍니다.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라도 해줄 테니 다 배설해도 된다는 말에 유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어제 모리 선배에게 대학교 구경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해줍니다. 그렇게 방문한 모리의 대학교 아틀리에에서 야토라는 그녀의 새로운 그림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의 천사 모티프는 찾아볼 수 없는 불상과 합장한 손의 그림. 하지만 그림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 느낌은 그때의 천사 그림과 달라진 것이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야토라는 모리의 그림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모리에게 있어 모티프였던 천사는 자신의 그림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기원을 담아내는 소재였던 거죠. 자신의 그림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다면 그걸 담아내는 수단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즉 야토라에게 부족했던 건 그림을 통해 전하고 싶은 자신의 메시지. 그게 괜찮아 보이니까 시계를 주인공으로 잡는 게 아닌 시계가 주인공이 아니면 안 되는 자신만의 이유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구도나 구상 같은 것들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자신의 의도대로 표현하기 위한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야토라는 이 순간 깨닫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야토라는 지금 당장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고 그토록 바라던 모리 선배와의 만남도 포기한 채 편지만 남기고 바로 미술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야토라가 진심으로 그림을 즐기고 어떻게 그려야 할지 바로바로 떠오르고 진짜 즐기는 자 모드가 돼서 실제로 개쩌는 그림을 완성시키는 시퀀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게 또 블루 피리어드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영상의 완성도가 높은 고예산 고퀄리티 애니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순간은 확실하게 뽕차게 연출해내는 정성. 야토라에게 있어 인연은 한 가지 정해진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전에 말한 것처럼 실의 형태를 가진 섬세한 인연도 있지만 칼날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괴롭히는 인연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가진 공통점은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임하면 그 열정에 자신의 인연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사건이라는 망치로 두드릴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 그렇다면 자신의 인연을 하나의 형태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금속의 형태일 것이다. 그런 명확한 생각을 담아 그려낸 그림은 스스로도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작품이었고, 미술부 후배는 물론 오오바 선생님도 극찬합니다. 딱 이 시점부터 거짓말처럼 야토라의 갇힌 구도가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야토라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갑갑한 상태에서 알을 깨고 나오죠. 알을 한번 깨자 지금까지 대체 뭘 그린가 싶을 정도로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고, 지금까지와 달리 제출하는 과제마다 선생님도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로 최종 콩쿠르를 맞이한 야토라. 최근에 연속으로 느낌이 아주 좋았던 상태를 기억하며 그 느낌 그대로 지금처럼만 가보자고 야토라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는데, 야토라는 뒤에서 세 번째 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순위 이상으로 가혹했죠. 이건 2년 그림의 카피일 뿐, 앞으로 2달 남은 시점에 1에서는 합격하지 못할 거라고 선생님은 야토라한테 대놓고 쏴버리는데요. 이제 입시까지 앞으로 2달 남은 이 시점에 1에서는 합격 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 자체보다도 이제야 좀 감을 잡은 것 같다고 생각한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게 훨씬 심각한 문제였죠. 집으로 돌아온 야구치의 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우울한 푸른 빛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비뚤어져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거실에서는 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오고, 좋아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야토라는 좋아한다는 게 항상 즐겁다는 뜻은 아니라며 역대 최악의 좌절에 빠지는데, 절망한 야토라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はい。今、何してる？